대표님이 오셨을 때 가난의 고리를 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가난의 고리를 진짜 끊을 건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다라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저랑 면담을 한 친구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 가끔 드냐면 저 친구는 정말 가난이 불편한가? 안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한번 내가 가난이 불편해서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끊을 거면 결심을 해야 돼요. 끊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그리고 그 다음은 첫 번째인데, 끊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진짜 첫 번째로 막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어. 정말 돈 걱정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 관문에서 항상 막혀요. 제가 그러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없어요. 설마 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너나 가능하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가난의 고리를 끊겠다, 본인이 그게 필요해서 결정을 했으면 첫 번째는 믿음. 무조건 끊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왜?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 분들과 미팅도 해보고 코치도 해줘봤는데 늘 항상 제자리인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믿음? 잘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내가 가능할까? 이런 거 안 돼요. 의심도 하면 안 돼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가난의 고리를 끄는 분들, 그리고 지금 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은 분들을 보면 매사에 이 믿음 하나로 가시는 것 같아요. 왜? 되게 막연하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믿음이 되게 강해요. 할 수 있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도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과 긍정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나요? 그쵸. 믿음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어도 잘 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믿음 엄청 중요해요. 돈에 있어서도.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가난의 고리를 끊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만 쳐봐도 정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조금 입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강의에서 한번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 게 정보에 대한 자유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건 누가 넣어주지 않잖아요. 정보를 스스로 알아가야지만 그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금방금방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속적으로 잊지 않을 만한 요소들? 그걸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일기를 쓰면서 계속 입력을 해주고, 왜 잊어버릴까봐 매일매일 일기라는 장치로 내가 이걸 매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유익한 유튜브 강의들을 보거나 클래스 101이든 뭐든 좀 도움되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책을 읽어라, 경제를 조금씩 공부해라, 뭐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나하나 끊임없이 조금 인풋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로 예를 들자면 그냥 매일 쓰는 일기가 저한테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됐고, 그리고 부를 얻어가는데 뻔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을 읽어볼 수 있고, 나가서 뛰라고 하면 뛰어볼 수도 있고, 찬물로 샤워를 해라 하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많은 입력값들을 재미있게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즘에 보면 자기계발이 좋다 안 좋다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한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됐다고 하면 나도 하면 되겠지. 해보니까 괜찮네? 이건 나랑은 좀 안 맞으니까 다른 거 좀 해볼까?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롤모델이 있긴 하잖아요. 이미 한 사람들, 책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가난의 고리를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법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근데 그 안에서 이것저것 그냥 입력값을 주고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 중에 저한테 맞는 것들 한 10가지 정도를 매년 좀 써놓는 편이에요. 1부터 10까지는 좀 해보고, 이렇게 항상 첫 번째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써놔요. 뭐 해야 될, 시간 날 때 해야 할 거, 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끔 장치도 좀 넣어놓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진짜 끊임없이 많이 봤어요.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여자들은 메이크업 준비하잖아요. 항상 틀어놔요. 본인이 좀 잘 맞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한 2-3개 정도는 아침에 늘, 그리고 심지어 매일 똑같은 거를 한 1년 들어요. 1년 해보니까 사람 변해요. 그냥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자기계발, 동기부여 말도 많고 한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면 이미 끊은 사람들이 뭔가 해주는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입력값을 계속 주는 거.
입력값을 줬으면 머릿속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실행을 해야죠, 이제. 그러면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다 보면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면 돼요. 저는 일기가 그랬거든요. 일기는 돈도 안 들고 돈이 드는 건 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면서 겸사겸사 일기 밑에 내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들, 꼭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꼭 써서 A4 용지 반 정도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도 정해놨어요.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돈이 안 드는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드림보드 같은 거, 누군가는 드림보드를 써서 성공하면 나도 성공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A4 용지를 놓고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그때는 인풋을 이제 돈으로 줄 수 있죠. 내가 좀 돈을 써서 책 읽고, 책은 좀 돈이 드니까 교육을 받는다든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필요한 것 같고, 실행력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숙제 아니에요.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알람을 맞춰놓고 생각 없어요. 그냥 알람 울리면 하는 거예요. 각성을 하는 데는 계속 입력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매일 일기를 쓸 때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들은 영상 있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영상을 듣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년을 듣다 보니까 최소 일기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입력값을 조금 줘야지 실행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행에 좀 시스템을 넣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영양제를 너무 많이 까먹고 못 먹으니까 처음에 알람으로 시작했어요. 알람이 울리면 먹는 거. 물도 원래 이게 습관될 때까지는 알람으로 맞춰놓고 먹었거든요. 뭐든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알람 울릴 때도 알람 어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는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람을 끄려면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알람이 안 꺼져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한 문제는 금방 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3문제로 하고 5문제까지. 5문제 풀다가 짜증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우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입력값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지금은 그렇긴 한데 5시에 빨딱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뭔가 계속 뭔가 장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가난의 고리를 끊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막연하게 못했어 하지 말고 왜 못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치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알람은 맞춰놨는데 알람을 다시 끄고 자는구나. 그럼 끄지 못하는 장치를 넣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일기를 쓰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썼어요. 잘 된 사람들이 다 일기를 썼다니까 그냥 한번 써보자 하고 쓰는데 생각보다 많이 변해요. 내가 많이 변하고, 그 변한 내가 나름 좀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자발적인 게 조금씩 생겨요. 예전에는 100% 타의로 했다라고 하면은 1%씩 내 자의로 하는 게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생각보다 엄청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하면 엄청 찝찝한 상황? 운동이랑 똑같아. 맞아요. 근데 운동도 그렇죠. 1년을 진짜 열심히 해도 안 하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또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을 해보면 그래도 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해야지라는 그런 인지 정도는 있으니까 그것만 돼도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실행력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작은 실행부터 하면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뀐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걸 실행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난이 너무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끊기로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촉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뭘 할 때마다 돈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 돈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잖아요. 매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남 탓만 할 순 없잖아요. 내가 계속 집안만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고리를 끊기로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그걸 끄는 사람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의 고리를 끄는 사람들을 보며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싶어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그렇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도 진짜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칠 거예요, 엄청.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주변에 영상을 틀어놓든 만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한두 명 꼭 두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다 지치거든요. 근데 지치다가도 또 보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서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한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어느덧 내가 돈이 없어 불편한 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제 많이 느꼈냐면, 카드 할부를 안 했을 때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습관처럼 할부를 하던 내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내가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쓰고 월급을 받아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버거웠어요. 왜냐면 대출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또 뭐 다른 집안의 대출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순간 찰나. 이 사람들이 가능했다고 하니 가능하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게 누구든. 근데 다만 험난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걸 좀 견딜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난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20대 한 중반까지 100만 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게끔 정말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냥 제가 포기를 안 했던 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제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제 주변에 저를 막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사실 백도 없고 다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걸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제가 응원할게요.